네, 청와대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경호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야 지금 비공개로 협조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철수했다는 방금 전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진상규명에도 성역이 있습니까? 의혹이 있다면 낱낱이 밝혀야죠. 항상 했던 대통령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부정 비리에는 성역이 없다는 이야기. 이젠 지켜야지요. 진성우 전 새누리당 의원, 최병목 전 월간조선 편집장,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원내대표가 친박이 된 거죠? 정우택 의원 친박 맞죠? 예, 명확하게 친박입니다. 명확합니까? 예. 옛날 자민련 출신인데 언제 친박이 명확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친박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예상 못했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현재 친박과 비박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이미 다 끝났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친박이 된다면 새누리당이 온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사실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보면 정우택 의원이 되느냐 나경원 의원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친박 후보가 되느냐 비박 후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정우택 의원이 친박인 정우택 의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분당의 위기는 점점 더 분당을 향해서 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당의 위기가 분당을 향해서 달릴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친박을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생각보다는 친박이 세다. 왜냐하면 오전 전 아까 TV를 보고 있는데 10분 뒤면 발표하는데 그때까지도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보고 있으면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윤리위원회를 교체할 때 보십시오. 7명의 윤리위원인데 8명의 친박을 심어가지고 뒤집어버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박이 제가 볼 때는 팀 플레이는 능하다고 봅니다. 비박계를 보면 무슨 오세훈, 유승민, 나경원, 김무성 우리가 아는 유명한 스타들이 많은데 친박은 지금 대통령 후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팀 플레이를 하면 비박이 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보고 어쨌든 간에 정말 그동안에 비박계가 나이브했구나. 그래서 오늘 충격을 가지고 이분들이 당을 박차고 나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요. 만약에 후보가 나경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나경원 씨랑 친하잖아요.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큰 차이 없습니까? 혹시 여성이라서 안 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발언은 제가 방송에서 하기 좀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본심을 드러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저는 거요? 잠깐만요. 그 질문 거기에 대한 위험한 질문인데 왜냐면 지금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여성 정치인에 대해 조금 국민들의 정서가 좀 그런 부분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경원 의원은 비박계 중에서 대중성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인지도를 좀 몇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가진 부분은 오히려 없었을 거예요. 비박계에서 계속 이렇게 막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거든요. 대표 그런 이야기를 진성우 의원님 하셨어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늘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하셨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딸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약간 저희 프로는 화요일에 저희 프로에 나온 최민희 의원님도 그렇고 당연히 친박계가 되는 걸 예견하지 않았었나요, 우리는? 화요일에 우리는 친박계가 당연히 된다라고 예견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친박계가 됨으로써 비박계에게 분당의 빌미를 마련해주고 아름답게 찢어져라. 그 길이 맞다라고 저랑 최민희 의원이랑 박종진 앵커도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개인적 희망을 반영해서 분석을 했고 그거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거죠. 민주당에서야 분당을 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반대로 봐야 됩니다. 친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요. 정우택 원내대표 후보를 더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후보였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이제 지난번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로 바뀌는데 이 정우택 의원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득표력이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전망에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 거의 탈당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우택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많은 걸 하고 조정자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민심을 상당히 반영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정우택 포함되니까. 신임 원내대표 생각이고 저는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친박 정치인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요. 저는 사실은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좀 놀란 게 뭐냐면 국민이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상식.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상황이 오면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이 어쨌든 핵심인데 이런 리더가 이렇게까지 왔으면 친박이 좀 자숙하고 뒤로 물러나는 게 상식입니다. 일반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원내대표를 낸다. 유승민 의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박에서 원내대표를 후보를 낸다는 것조차도 상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했죠. 다음 주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정하는데 오늘 이정현 대표 표정 보셨습니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회견 갔다 하고 나 오늘 물러나.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다 해. 일정부터 원점에서 해라 이거죠. 아, 저 웃고 있네요. 근데 네, 요 화면 잡아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이제 홀가분하게 떠나버리고요.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네. 뒤에 있는 친박 핵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정우택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 보기에는 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민련 출신의 이분이 친박 핵심에 있는 뭐 최경환, 서청원, 뭐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다른 주문을 할 때 저분이 과연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가. 물론 방어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지금 우리 현 전 의원 말씀처럼 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친박 정치인의 행태를 볼 때 비대위원장도 중립적인 인사 절대 안 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근데 이정현 대표 이 당연하죠. 웃음이요. 아니, 웃음을 잘 보세요. 아 진짜 이거 좀 자세히 보세요. 정말 좋아하는 웃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웃었는데 어떻게 막 파한 데서는 못하고 웃어가면서 막- 가렸잖아요. 이건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삐져나오는 웃음을 막는 그렇죠. 웃음. 막는 네. 웃음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장은 언제 지지나요, 근데? 우리 요거. 좀 지각하셨는데. 네. 아, 근데 이번에 사실 그 정우택 의원이 되는 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의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하고는 변론으로 하고 본인들이 다음 대선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 이 마당에 만약에 비박계 의원의 대표 주자인 뭐 나경원 의원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친박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침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정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친박이 잘못한 걸 인정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새누리당 사실 국민으로 봤을 땐 해체 선언이 떨어진 거와 같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탄핵이라는 그렇지만 정치는 정치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겠지만은 정치인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수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일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여러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완전히 다 배척하거나 뒤돌아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인재 의원이 얼마 전에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그 사람들을 찍어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입장 아니겠어요? 정치는 정치다. 그럼요. 그러니까요. 이인재 전 최고위원의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나중에 보자고요. 왜 뭐라고 했어요, 그러냐면 이인재 최고위원이? 아니 지금 말씀하신 피닉스다워. 어차피 출연하는데. 정말 어차피 피닉스다운. 그분들은 우리를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죠.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참 그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은 다시 지금 친박계를 찍지 않겠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 친구들이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많다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데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대요. 그런 거 그거는 보면 모르는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인재 전 지켜보자, 최고위원은 이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지만 아니 결국은 누가 찍겠어요? 국민들이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인재 최고위원 조금 후에 오신다는데 네. 뭐 이인재 최고위원으로 비대위원장을 하기로 친박은 결정했다고 저는 듣고 결정 있어요. 났어요? 이미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대- 그러면 태권도 비대위원장이 제가 나오시면 아는 것 조금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요. 전 그렇게 그런 들었어요.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정우택 원내대표로 하면 자기 자리를 던지더라도 그렇게 안 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만두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왜 이인재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를- 비박계를 둔다고? 예. 당연히 그건 두 가지를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당내에서 비박계가 최소한의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하나고 지금 너무 돌아서 있는 민심을 어떻게든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하게 돼 있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그런 것이고. 정우택 의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이제 것이고. 유승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한다는 이제 얘기입니까? 유승민 의원은 무슨 차원이냐면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아까 뭐 한번 그런 부분을 말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박계는 왜 저게 합해질 수 없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적 접근을 하면은 대선 후보들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앞에서 나서기에는 지금 빠르다고 보고 안 나서는데 다른 대선 주자가 나서는 걸 극히 경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박계 의원들도 거의 3분의 2 정도는요 탈당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친박은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은 것이고 지금쯤에서 호흡 조절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번 비박에서 상당히 다른 조치들이 나올 겁니다. 국민에게 다가서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비대위가 오래 안 가요. 어떤 조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국민들의 예를 들어. 민심을 담아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친박 의원 중에 지난번 8분 거론됐죠. 네. 8명. 네, 네. 그런 정도에 대해서 그 정계 은퇴나 출당에 가는 그 정도 가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대위원장이 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굉장히 저번 이제 그래도 뭔가 오늘 나름대로 필살기를 좀 있는 거야. 준비해가지고 정보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정보가 우리가 굉장히 들어온 정보를 반박을 하는 못 하죠. 거야. 알겠어요. 뭐 네. 제가 반반, 알겠어요. 그래서 반론. 저는 아닐 것 같은 게 뭐 정보가 있으시다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아닐 것 같은 게 현 의원님은 약간 전부터 느낀 게 약간 로맨티스트세요. 화합을 비박의 전략통일. 예, 그래서 그래서 약간 모신 거예요. 로맨틱 하신데 저는 그 친박을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너무 안 순수한가 봐요. 전희성 원내대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62표 얻었어요. 아까 전 말씀하신 거랑 달라요. 아까 전 말씀하신 게 플러스 표를 많이 얻었다라고 했지만 딱 62표 얻었습니다.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 혁신과 통합의 표 딱 62표 그게 전부입니다. 그냥 친박 표만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친박의 의견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그래서 친박의 지지를 받고 원내대표가 돼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 김용태 위원장을 세웠다가 완전 비토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친박계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박계 비대위원장을 세운다던가 뭔가 팀메이트를 꾸밀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런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친박계를 향한 어떻게 칼을 다시 친박계 내부로 하는 칼을 다 꼽는다? 이분은 그러고 싶어도요. 친박계가 나를 그렇게 찔러라. 우리 친박이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고 나올 그런 순수한 친박이 아무도 없습니다. 윤리위원장도 바꾸겠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우리끼리 선명하게 살겠다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최순실의 뭐 남자 8분 그분들을 내보내는 정도의 극단적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저는 그 형 교수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그 비대위원장에 관련해서는 비박계에서 자리를 잡아야지만 새누리당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 세력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동인이 되거든요. 그거는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원내대표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친박계가 그런 것까지도 배려해서 비박계한테 비대위원장을 준다고요? 전 그래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랬으면 그럴 것 같지 원내대표도 않냐면 좋죠. 아니 그건 아니죠. 차라리 원내대표를 줬을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비박계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준다는 전제 조건에 비박계가 가져간다고 그랬을 때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는 자 지금 할 일이 없어요.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이 뭐 4월, 5월, 뭐 6월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 할 일이 없어요. 임시국회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기국회 다 끝났어요. 자 지금부터 원내대표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원내대표 할 일이. 잠깐만, 요것만 저도 내가-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아니, 많지만.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리위원회는 이전에 이진곤 위원장을 비롯해서 7명의 윤리위원회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게 이진곤 위원장이 같이 방송을 했는데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두 번째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변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잠깐만요. 그 예. 뭐 이인준 이진곤 이진곤 교수가 윤리위원장이. 같이 방송을 했는데 윤리위원장 안 간대요? 안 간대요. 이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원칙주의자신데 이런 당이 어딨나 하는 거고. 잠깐만 또 두 번째 이게 왜 얼마나 비현실적인 논의냐면요. 자 비대위원장이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지금 원내대표와 관계없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 이 자리를 비박한테 준다? 이거야말로 정말 낭만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은퇴 이야기했죠. 8명이 만약에 정기 은퇴 선언한다? 이분들이요,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돼. 그럼요. 탄핵이지 언제 끝나는데 헌재 결정날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지. 오지 정기 은퇴 말도 안 돼. 절대 저는요 그런 일 안 벌어집니다. 8명 정기 은퇴는 안 손에 장을 지지기 위함 할까요?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손에 뭐냐면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얘기하자고 우리는. 얘기를 하자고. 뭐 이정현 대표도 안 지지. 다음 주에 이제 장을 그렇죠. 갖다 놓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왜 비일적이냐면요. 첫째는
원내대표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동의하는 게 지금 원내대표는 야당하고 상대를 했는데 지금 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분간은 정우택 원내대표하고는 상대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혼란이 당분간 있을 거고요. 비대위원장도 좀 다릅니다. 권력인데 이 권력이 중립적인 인사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친박이 그리는 그랜드 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네. 대통령 선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고 또 밖에 있는 후보하고 협상을 하려면요. 비대위원장을 저는 절대 비박계 그것도 핵심 비박계한테 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다만 당직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요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거니까 예. 이진곤 위원장님이 뭐 저도 잘 알지만 이분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그렇다면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하시도록 어떻게든 할 것이고 아니라면 위원장의 교체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원상 회복을 시키려고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그 8명의 지금 친박 강성 친박 의원들이 자진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비대위에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건다 이런 말. 정계 은퇴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정계 은퇴 탈당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또 말이 바뀌지네. 아니 아까 그 말을 한 그러니까 거지. 비대위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는 이진건 위원장 왜 그 이야기 했냐면요. 이진건 위원장의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을 권유하고 안 하시면 제명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를 원상복귀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출당시켰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친박들이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다. 네, 윤리위원장 얘기도 이거 이제 이미 벌써 친박 쪽 의견대로 가는 것 같고 자 비박 쪽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과연 출당할 수 있느냐 출당이 아니라 탈당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오히려 출당당할 수 있어요 저쪽 윤리위원회에서 그죠? 그 이전에 빨리 탈당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분 왜 빨리 조원진이 안 시킨다 그랬어. 근데 그것도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친박계의 핵심인 조원진 최고위원이 당시에 유승민, 김무성 출당 안 시키게. 윤리위원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자격도 없죠. 근데 네, 근데 친박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걸 보면 그건 또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 전날 전에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원내대표 경선을 위해서 잠시 착한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친박은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사실상 친박계가 좌우한다라는 자기가 것이 그렇죠. 드러난 그런 네. 모습인 건데 최고위원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은 김무성 대표가 마치 탈당할 것처럼 운을 띄웠는데 약간 멈칫했어요. 아마 멈칫한 이유는 빅스타들이 이렇게 딱 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딱 붙지 않았는데 오늘 근데 가장 주저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인 유승민 의원이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탈당할 여지를 좀 남겼죠. 뭐라고 했냐 하면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럼 끝까지 싸우고 그다음엔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본다면 뭐 비대위원장까지 지켜보겠다는 거냐라고 그런 했더니 뜻으로 지켜지네요. 했더니 꼭 그것이 선거만은 아니지 않느냐. 자, 김무성 대표가 그래도 한 20-30명은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거 아닙니까? 아니, 가장 많게 보자면은 언론에 나온 것에 가장 많이 나온 게 17명 정도가 있는데 실상은 그거와는 좀 달라요. 어떻게 10명 다릅니까? 조금 저 넘어서는 정도인데 10명 정도. 지금 현재 뭐 탈당까지 생각하는 의원은 그에 뭐 미치지를 못하고 비박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그리고 또 김무성 전 대표로서도 이 원내대표 선출을 하게 됨으로 해서 탈당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니까요. 이전에 했어야죠. 네. 원내대표 결과를 보고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상한 그래서 김무성 모양이죠. 대표는 원칙적으로 조금 30시간의 법칙이 적용되는 분 아닙니까? 물론 30시간 지났지만 네. 제가 봤을 땐 탈당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아. 본인을 따라서 탈당할 사람이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있는지도 아직은 믿을 수 있는 데다가 탈당하게 되면 본인들이 입어야 되는 코스트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동안에 새누리당과 같이 내면서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되면 새로 나가서 세력을 다시 꾸려야 되잖아요. 또 그분들과 관련해 있는 모든 그 세력 집단들을 다 규합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 원하는 게 뭡니까? 사실 그럼 국민의당이랑 손잡을 가능성은 저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 김무성 전 대표는 그동안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기억할지 모르지만 기자들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그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560억 정도의 자산이 뭐 민정당 때 전두환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 이야기 있습니다. 재벌들 보고만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일단 들으면서 이분이 이번에는 나가겠구나. 당을 나가겠구나. 왜냐하면 또 하나 지금 저는 김무성 전 대표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엔 명물이 중요하다 보는 이유가 절대 20명 이상 모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5명이든 3명이든 간에 아니 국회의원 3명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건 저 굉장히 힘들어. 10명 정도 넘기면 얼마나 파워풀한 겁니까? 3명만 없더라도 저는요. 김우성 대표 나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뭐 손학규 전 의원이 지금 오늘 뭐 반기문 총장 오면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는 박지원 의원하고도 친하고요. 다 친합니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제3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요. 또 새누리당에 있는 비박계 일부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나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아니 합니다. 그런 대선 후보를 그분들이 뭔가 누군가 아주 확실한 분들을 추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야 되고 개헌을 하고 싶은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럼 새누리당을 안 나가면 새누리당에서 뭐 할 거예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렇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제가 아까 원내대표 할 일 없다고 그랬는데 김무성 전 대표는 더 할 일이 없어요, 새누리당에서. 더군다나 이제 못 나가면 무슨 남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느냐. 지금 현경병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이고 나갈 숫자가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 무대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30시간 그렇죠. 아니 30시간도 아니고 이번에는 뭐 3시간 만에 그랬네. 이렇게 돼서 잘못하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치인 김무성의 생명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기를 보이다가 보면 자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임기 이번 달 말에 마치고 1월 중순쯤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들어올 때가. 들어오면 결국은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그때는 그분이 결정을 할 거예요. 자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걸 결정을 할 거거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리도 없고 국민의당으로 갈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결정을 할 겁니다. 누구냐 어느 쪽에 손을 딱 드느냐 하는 순간 이제 여기에 중간지대에서 눈치 보고 있던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그리고 않을까. 현 의원님 그렇게 생각에는 비박계 탈당은 없다네. 추가 탈당은 힘들다는 얼마 동안은 때가 와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무슨 때가 와요? 언제 때가 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 다음 총선? 그건 아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월 20일 전으로 귀국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생겨요. 아, 1월 그때 반기문 총장이 오면 그때 결정을 반기문 총장이 할 거라니까요.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정치를 우선 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를 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정치를 누구와 하느냐는 걸 본인이 결정할 거 아닙니까? 결정해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정해진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정해진 건 아닌데 그때쯤이면 적어도 그 부분을 공표를 하게 될 텐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결정을 하는 쪽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달려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빨리 탈당해야죠.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는 이유가 반기문 총장도 계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가 내가 새로 만들 때 온 사람들하고 자 오기도 전에 탈당해서 정말 우리가 진짜 보수당이다. 그러네요. 보수당 만들어가지고 만약 10명이라도 있으면요. 반기문 총장은 뛰어가는 겁니다. 그냥 글로. 그렇죠. 아니 그 다음에 오는 분들은 2차예요. 아니 빈집에 올 기회가-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제가 볼 때- 지붕은 있는 곳에 와야죠. 그러니까 먼저 그 틀을 만든 분들이 반기문 총장에게는 저작권이 있는 거고 그 뒤에 분위기 보고 온 사람들은요 조금 또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왜 김무성 대표한테 전화로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사이가 별로 안 좋은지 사이가 안 좋아요. 예, 별로 뭐 대화 기회가 비박계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찢어져 있군요. 지금 딱 그 얘기예요. 이렇게 대학으로 얘기하면 정시 모집 때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지금 네. 추가 모집 때 들어가면은 네, 나중에 아무래도. 서론 받는다 이런 얘기가.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옹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거취가 달라지는 건데 정치라고 하는 게 일도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박계 남아있으면 김무성 대표가 할 일이 없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죠. 새누리당도 본인들이 친박벽을 계속 나눠가지고 싸우는 것이 본인들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어떤 화합의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로 뭐 밀실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또 두 번째의 변수는 반기문 총장이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실 그냥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은 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분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실체가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서로 그냥 싸우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이분들이 뭐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러면 변호사님은 지금
이 새누리당이 나눠질 때가 아니고 합쳐져야 될 때라고. 그럼요. 지금 현 혁신과 상황에서 통합을 지지하시는 보수 세력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이 찢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대신 새로 다시 한번 뭉쳐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찢어져가지고 뭐 김무성이는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고 누구는 누구랑 합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데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결과는 좋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그다음에 뭘 그게 반성하고 안 그러는데 맞죠. 이 두 가지를 전혀 할 생각이 이제 없는데. 잘 보세요. 조금 시간 앞으로 지나면 한다고요? 장을 또 지집니다. 절대 아니 장 지지겠다는 분도 지금까지 안 지지고 근데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는 시간이 두 가지 가능성 없다고 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왜냐하면 아니 내년 벚꽃 선거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당을 쇄신하고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새누리당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새누리당 간판으로 대통령 후보가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그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을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든든지 아니면 분당을 해야지 지금 이 간판을 조금 리모델링 적당히 해서 하겠다? 택도 없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건 헌부대인데 새 부대를 만들어야지. 네. 새 부대 만들어야 돼. 혼납해야죠 560억. 이름은 바꿀 수 있죠. 아니, 당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국민들은 그 정도 가지고 만족 오늘 못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그 탄핵 심판 답변서에 탄핵 결정 부당하다. 이렇게 답변서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얘기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그거는 이제 변호인들의 의견인 것이고 변호사로서 원론적인 그런 그래도 답을 대통령이 한 거죠. 오케이 했으니까 이거 탄원 심판서 낸 거 그럼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도 네. 1, 2, 3차 담화를 통해서 나는 잘못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표명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탄핵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곧바로 나한테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 내가 나가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밖에 나가서는 대통령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그 저기 텔레비전 앞에서는 그렇게 안 말하죠. 방송국 그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가요? 아니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이 변호인의 답변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변호인의 답변서가 아니라 1, 2, 3차 담화를 통한 대통령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된 그렇죠. 답변서고 당연히 거기에 그런 것이고. 국민들은 이제 분노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뭐 변호인이 어차피 뭐 의뢰인이 얘기한 대로 또는 그렇죠.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변호하는 거니까 하겠다는 그럴 수밖에 이야기죠. 없는 네, 끝까지 제가 가겠다는데 알기로는 오늘 또 국정조사 하나의 특위 잘못도 조사도- 없다고 명백하게 지금 1, 2, 3차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잘못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또 내일 했어요. 또 촛불 집회 또 또 나올 것 일관되게 같은데 이거 답변. 근거가 없죠. 없고. 근거가. 내일 촛불 집회 나오나요? 또 근거가. 시작하나요? 네, 하겠죠, 한 8차 하죠, 하면 하지. 한답니다. 또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한 가지 아쉬운 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진실을 길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약속 어겼는데 그렇다면 문서를 통해서도 국민들한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근거가 없어요. 지금 본인이 잘못했다는데 국민들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 하고 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 중순까지는 기다려야 되네요. 1월 20일까지는 새누리당. 아니 제가 무슨 그때까지는 방송을 정쟁만 제가 새누리당 별로 안 하는 걸로. 정쟁입니까? 예, 그렇게. 요즘 야당의 잠룡은 문재인 더 민주 대표 같습니다. 어제 그 문 전 대표가 외신 기자 클럽에서 차기 대선 승리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야 김치국부터 마시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오직 자신의 목표만 보고 가는 문재인의 이 과속 스캔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넬 뜯어주세요. 먼저 아 이겁니까? 예, 이거 뜯어볼까요? 네. 아 사드 배치 차기 정부로 밀어야 한다. 이 발언 적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30초씩 딱딱 듣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아니 사드 배치는 이미 정부가 결정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행 과정 속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차기 정부로 미루죠?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도 이거는 저는 그 한미 관계나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차기 정부에서도 이거를 뒤집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굳이 한다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뭐 혹시 공약으로 이제 밀어야가 아니고 이제 그때는 중단해야죠. 중단. 내가 집권하면 중단하겠다. 중단하겠다. 이런 그렇게 공약을 얘기해야지. 걸고 국민들한테 그 심판을 받아야 사드 됩니다. 배치 차기 정부에 결정했다. 이거는 아니고 저는 비겁하다. 이건 이 정부가 결정한 아니 거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비겁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요 지난 총선 때 화제였습니다. 근데 김종인 당시 대표가 사드 배치를 갖다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표함으로써 총선에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놓고 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가 저 당시에 했어야지 저렇게 지금 지나서 하는 거는요. 정치인으로서는 비겁한 행위다. 아, 총선 제 전에 생각은 했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요. 정치적 구호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선 일정 자체가
지금 이제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해야 그다음 대선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헌재가 검찰 수사 결과를 특검에 요청해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미 그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그 헌재 판결이 3월에는 최소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드 배치적에 원래 내년 12월에 되기로 했다가 5월 전으로 당겼어요. 그러면은 대선 끝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다 완료가 돼버려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그날 바로 반대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입장을 지키는 정도의 정치적 구호다. 정치적 구호다. 근데 단순히 정치적 구호라고만 하기에는 지금 대선이 코앞인데요. 당장 지지자들이 약속을 지키라라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속이 뭐 차기 정부를 미뤄야 된다고 했지 뭐 그거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뤄야 된다라는 것은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미뤄야 된다 아닌 거. 지지한다면 왜 차기 정부에 미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근데 이 하죠? 사드 네. 배치가 근본적으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정말 미국-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 군인 지금 보호하겠다고 배치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 마나 하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배치하지 말라 이러면 미군을 보호하지 말라는 그럼 얘기가 미군 떠나겠다는 되고 거죠. 그러면 미군이 그러니까 이제 미군 트럼프는 철수로 지금, 한다. 트럼프는 지금 한국에서 방위비 더 내라 우리 군사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런 주장은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안보 문제는 좀 더 진중했으면 좋겠고 또는 저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이거는 아닌가 미군 싶습니다. 철수랑 직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걸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 후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랑 그 부분에서는 연결이 될 수 아니 있는 현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의 저는 아까 정책 구호라는 걸 더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시장이 지금 치고 올라오니까 아 이거 뭐 집토끼를부터 잡아야겠다 확장이 중요한 게고 그래가지고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강성 발언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데-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논란이 되잖아요 여하튼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사드 배치가 미군 보호라는 게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그렇죠. 있는 거라면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는 미군 철수를 감안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서 항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문재인 전 대표가 발언을 아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그런데 하겠지.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적 구호의 대가를 문재인 전 대표는 굉장히 뼈아프게 치를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제가 말한 시기대로 간다는 것은 대선 때 쟁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대선의 네. 쟁점이 이 사드는 어떻게 갈 거냐 하면은 그 향후에는 한미 동맹 문제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라든지 한일 위안부 합의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서 한미일 동맹까지 어우러서 이 축과 한중 우호파 간의 어떤 논쟁을 싸움으로. 가져오는 싸움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자, 문재인의 과속 스캔들 다음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을 만나겠답니다.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건데 문 전 대표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꼭 이회창 같다. 옛날 과거 이런 얘기를 했어요. DJ 말기에 네, DJ 말기 꼭 이회창이 그 당시 이회창이 안 된 게 거의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모든 측근들도 그렇고 그런 행세에 대해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여의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은 이회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축배 막 샴페인 다 터트리고 그랬었어요. 사년 그러니까 9개월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그 당을 출입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소문에 들리면 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변이 다 법무부 장관 법조인이니까. 후보가 왜 그러냐면 네. 둘이 그만큼 그때- 서 있던 거지. 아니지. 판사 출신이. 그때 한나라당의 이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예요. 다 법조인이니까, 다 주변에. 법조인이고 그러니까 100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입니다. 뭐 거짓말이 아니고. 기자 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서울대 외에도 다른 대학도 기자하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특정 기자가 그때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그 기자가 이제 서울대를 안 나온 기자였는데 네. 저 이회창 그때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아니어도 그 기자가 됩니까? 기자가 되느냐. 아니 이제 그게 조선일보 기자가 되느냐였어요, 사실은.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회창 후보 그 진영 내에서 굉장히 그 하여튼 뭐 대통령 우린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각만 하면 된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왜냐면 여소해야 되죠, 국회는. 그때도 그랬거든요. 여소해야 되지. 거기다가 지지율 1위지. 그때까지는.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비슷하다 하는 점에서 보면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저 말이 이 얘기가 상당히 맞을 것이다. 미국과 북한 둘 중에 어디를 먼저 먼저 그렇죠. 만나겠냐. 이건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그죠? 된 뒤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보다도 미국과 북한 둘 중에 먼저 만나겠다. 대통령이 되면 먼저. 그러니까 집토끼를 미국보다 생각하는 거죠. 북한을 먼저 만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그래서 김정은 만나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제2의 노무현의 인식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특히 이게 외교 안보 대북에 관련해서는 그 인상이 아주 강해질 텐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우리 노 변호사님 저는 잠깐만 그 점에 대해서 뭐 저는 저 의견이 달라요. 먼저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코앞에 지금 몇 개월 앞에 대선을 우리가 사실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권 유력 후보 1번이 김정은을 만날지 안 할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비웃을 수는 있어요. 어머, 뭐 대통령 벌써 다 됐어? 나는 괜찮다고 주장할 봐요. 비웃을 김정은 수는 만나겠다는 있지만, 괜찮은데. 근데 이제 그 생각에 반대를 하고 안 할 수는 미국과 있지만 북한 중에 대통령 되자마자 난 북한을 먼저 저는 만나겠다. 북한이랑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 뭐 둘 중에 하나 누가 저도 먼저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 그럼 여기서 북한하고 소통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 최순실 있지. 최순실 있어요. 아이고. 근데 여기 중에서는 없죠. 다 그러니까 뭐 둘 소통을 해야 중에 되지만 뭐가 먼저냐를 묻는다면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북한이랑 소통해야 된다라는 기본 골자에는 전 동의를 하고 이런 생각을 다 표현한 걸 동의 안 가지고 되니까요. 소통한다는 좀 거에 말씀 대해서. 얘기 좀 네. 하게 냅둬 주세요 네. 좀. 그다음에 그걸 표현하는 걸 또 비웃는 거는 비웃을 수는 있지만 대권 후보라면 머릿속에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저거는 지금 김정은 만나겠다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 말만 보면 뭐 만날 수 있지.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도올과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꽤 긴 인터뷰인데 읽어보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다 됐구나. 두 번째는 초조하구나. 그럴 수는 왜냐하면요. 있죠. 본인이 워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번 선거는 헌재 판결이 1, 2월에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4, 5월에 복고선거를 할 것이다. 본인 예상입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교체될 것이다. 국민한테 물어봤습니까? 저는 본인이 98%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터뷰에서는 겸손하게 국민들이 뽑아주시겠죠라든지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기가 정권 바뀐다. 뭐 5월 달에 선거한다. 자기가 무슨 뭐 지금 대통령보다 더한 분 아닙니까? 헌법 위에 있는 분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재명 시장의 등장으로 초조하구나. 조금 오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과 북한 둘 중에 북한 먼저 만나는 거 이상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저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아닌데 아직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한테서 초조하다고 그러는데 그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스탠스는 사실은 산토끼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급부상하니까 이거 안 되네. 우리 집토끼부터 단속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2002년 이회창 후보를 또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때 그 왜 미군 장갑차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네네. 이순신 사건. 그 사건 네. 때문에 사실은 이회창 후보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이념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문재인 전 후보도 지금 그런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아요.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의식해서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결국 2002년에 이회창 후보처럼 진다. 라는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집토끼와 산토끼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당내 있다. 경선도 그런 느낌이 될지 듭니다. 모르는 몰라요? 거야? 아니 당내 그러니까요. 경선도 모르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자꾸 초조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 것도 어제 나온 또 안희정 씨도 있고 다코스. 안희정 씨는 저는 이번 저평가 우량주. 저는 저평가 어제 이 인터뷰 보니까요. 진짜 안희정 지사야말로 리더로서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경선 과정만 좀 공정하게 하면요. 이런 분들도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SNS 난리 났었어요. 예. 제가 안희정 현실 씨. 하나만 예. 짚을게요. 그 지금 새누리당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친박 당입니다. 당원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듯이 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당입니다. 친문 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입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자꾸 다른 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안희정 지사는 조금 달라요, 입장이. 어차피 친문에서 그 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 후보에서 낙마를 한다면 본인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저는요 민주당이 행보를 하는 당권을 잡는 한 가지 방법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권이요? 대권. 대권을 잡는 거 한 가지 방법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는 겁니까? 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아니, 아니.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니, 없는데 불출마 선언하면 정말 민주당이 그죠? 친문이니 반문이니 이런 단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좀 사람들이 그거 멍해지네.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거 그렇지 멍해지는 것 상상력이 같아. 좋네. 아니 아니 내가 상상한 거야. 상상력. 아니, 아니. 불출마 선언하면 아니, 좋은 생각. 친문이니 반문이니 아니, 이런 단어가 아니 없어진다니까. 불가능 일단 가능성도 별로 없을 그러면 뿐더러 대한민국 효과 아예 때문이에요. 아니 그리고 헌법에 이제부터 대권은 재수 없다. 이거 써야 돼. 재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수 없다. 그러니까 재수생 없다. 이렇게 내가 볼 때요. 그러면 민주당이 친문이니 반문이니 없어져요. 똘똘 뭉쳐집니다. 그럼 왜? 국민이 볼 때도 뭐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박원순 시장이든 딱 와서 딱 공성경쟁을 하고 그러면 딱 되죠. 근데 지금은 친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왜 걸림돌이 국민의 생기는 공무 거 단위권을 아닙니까? 해치세요? 왜 재수 아니, 얼마든지 그냥 해줘. 재수 제가 그냥 자체가 혼자 됩니다. 생각한 출마 거예요. 연령이 좀 민주당 높아질 거 새누리- 같네 그러면. 그죠? 아니, 출마 연령이 높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조심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아니요 선우가 틀려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없죠, 직접 없죠. 말하면 별로 우리 없다고 승리돼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여기 친문인가 봐.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일정 세력이 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거기에 얹혀 저희 있는 개인 측면이 있어요. 생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지금 생각이 말씀 제가 말하는 네, 뜻은 그러면은 알아들으시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의를 못 받는 생각이에요. 상상력을 개인 우리가 생각이에요. 높이 사야 돼. 아니 그러면 친문 반문이라는 단어가 없어진다 이거지. 예. 자, 세 번째 요거는 이미 벌써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 아까 조기 대선 정권 교체 확실을 여기 중간에서 얘기했는데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인재 뭐 차기 비대위원장 빨리 오셔야지. 되실 분이 오늘 와 계시고 빨리 아니 우선 오셔야 뭐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조기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빨라야 5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빨라야요? 빨라야 5월 그렇죠. 자, 정도. 5월. 저는 5월 9일. 빨라야 5월 9일? 예. 조기 대선이 5월 9일? 빨라요. 그러면 5월 9일. 3월 달에 끝난다는 얘기네 탄핵이요? 자, 그렇죠. 저 3월 9일에 이정민 심판관이 은퇴하는 10일 날, 10일 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금요일인데, 그래요? 그러면 선거는 9일 날 할 것 같아요. 그럼 5월 9일 날. 5월 9일. 우리 현 의원님은 아니죠. 왜요?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예. 자, 우리 5월로 네, 5월로 노영희 우리 적절한 때가 너무 있습니다. 김치국을 드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6월 정도가 이제 그 정도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대선이 그러면 3월 달에 일단은 탄핵은 결정이 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시기추를 거기에 맞추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봤을 정보가 때는.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본인 제가 졌나? 네, 아니 뭐 생각 적절한 없죠? 때가 있다고. 네, 적절한 때가. 이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인재 의원 네, 들어오십시오.